안녕하세요. 달빛 요리사입니다. 오늘은 사진 한 장을 보면서 시작하려고 해요. 자, 여기에 멋진 그림이 있죠? 바로 지구와 달인데요. 지구와 달은 모두 별에 속합니다. 자, 별 한번 읽어볼까요? 소리 내어서 별. 우리가 이렇게 별이라는 소리를 내는 동안에도요, 우리의 발음기관에서는 열심히 움직임이 있었어요. 자, 그 중에서 오늘은 입술과 혀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주제가 문법, 그 중에서도 한국어의 모음, 그 중에서도 단모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공부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노래를 불러볼 것이고요. 이를 통해 단모음을 분류하고 단모음의 체계표를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들어볼 노래는 바로 요술당나귀의 지구인의 첫사랑이라는 곡의 일부입니다. 우선 곡을 한번 들어볼까요? 왜 내가 태어났는진 알았죠. 너무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왜 자꾸 나를 바라보며 웃나요. 나는 그댈 보면 눈물이 나는데 너무 고마워요. 너무 고마워요. 수많은 저 별 중에 지구에 와줘서 나를 찾아와줘서. 굉장히 멋진 노래이죠. 시간 관계상 곡 전체를 듣지 못하는 게 조금 아쉬운데요. 이 노래를 가지고 오늘 조금 더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노래를 들어봤으니까 한번 불러보기도 해야 되겠죠? 이 노래의 뒷부분에 나오는 노래 부분인데요. 한번 같이 불러볼게요. 너무 고마워요. 너무 고마워요. 수많은 저 별 중에 지구에 와줘서 나를 찾아와줘서. 잘 부르셨고요. 이번에는 이 노래에 있는 세 개의 음절을 떠올려 볼 거예요. 자, 수, 별, 애가 바로 그 음절입니다. 자, 수라는 음절은 바로 스우라는 소리의 결합이었고요. 별은 브열이라는 소리의 결합, 애는 에라는 소리가 있었는데요. 이때 가운데에 있는 우, 여, 에 같은 것을 우리가 모음이라고 하지요. 공기의 흐름이 장애를 받지 않고 나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 노래 가사를 장애를 받지 않고 나오는 소리, 모음만 남겨놓고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자, 해봅시다. 우아으 어여으에 이으에 와어어 아으 아아와워워. 이렇게 모음만 남기고 한번 불러봤는데요. 자, 이걸 가지고 분류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바로 입모양, 다시 말하면 입술 모양과 혀의 위치가 변화하는지 여부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모음입니다. 소리 내볼게요. 우. 자, 우, 입모양 변화하나요? 우, 변화 없죠? 아, 변화 없네요? 변화 없고요. 변화 없어요. 선생님, 그럼 변화하는 건 뭡니까? 네, 이어. 예, 변화 있죠? 이어는 변화가 있었고요. 다음에 에, 변화 없었습니다. 이 변화 없었고요. 우와, 우와 하면서 입모양이 변화를 했네요. 이번에는 우어.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입술 모양과 혀의 위치가 변화를 했습니다. 이처럼 입술 모양과 혀의 위치가 바뀌는 것을 이중 모음이라고 하고요. 변화 없는 것을 단모음이라고 해요.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지 않는 이런 단모음은 한국어에 10개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러한 단모음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요. 단모음을 분류해 볼게요. 바로 혀의 최고점의 앞뒤 위치에 따라서 말입니다. 네, 조금 어려운 말이 나왔죠? 최고점. 자, 최고점이란 바로 한자로 이런 뜻이에요. 가장 높은 지점.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이러한 발음 기관 중에서 혀가 있어요. 그런데 혀가 가장 높은 점, 이게 바로 최고점이라고 하거든요. 자, 이것이 혀를 반으로 갈랐을 때 혀의 앞부분에 있느냐 혹은 혀의 뒷부분에 있느냐를 유념해 두고 공부를 해보는 것입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우 발음하겠습니다. 우 발음하니까 혀의 최고점이 우 하면서 조금 뒤로 가 있어요. 예, 어렵다고요? 한번 같이 해볼게요. 이번에는 아 해볼게요. 아, 앞에 있는 것 같아요? 뒤에 있는 것 같아요? 아, 뒤에 있죠? 마찬가지로 뒤에 있어요. 이번엔 어 발음해볼게요. 예, 어도 뒤에서 어 하고 뒷부분이 좀 들리고 있는 소리입니다. 이번에는 이거는 혀가 조금 앞으로 에 하고 들렸죠? 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렇게 해서 혀의 최고점이 앞에 있는 소리를 전설모음, 혀의 앞에서 나는 소리이다 해서 전설모음이라고 하고요. 그 밖에 으가 있어요. 뒤에서 나는 소리를 후설모음이라고 하고요. 오라는 것이 더 있습니다. 이번에는 단모음을요, 혀의 높이에 따라서 분류를 해보려고 해요. 자, 첫 번째 소리 내보겠습니다. 우 하니까 혀가 조금 위에 있지요. 이번엔 아, 시작. 아, 밑에 내려와 있어요. 아, 혀의 높이가 낮고요. 으는 조금 더 높지요. 그 다음에 어는 약간 위도 아니고 아래도 아니고 중간이었어요. 중간. 이거는 영락없이 맨 위로 올라가 있죠. 네, 이렇게 해서 혀의 높이가 높이 소리 나는 것을 고모음이라고 하고요. 유라는 음이 더 있어요. 중간에서 나는 소리를 중모음, 오으라는 소리가 더 있고요. 아래에서 나는 소리를 저모음이라고 하며 아 외에도 에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 구분이 조금 어려울 때에는요, 세 개를 한꺼번에 발음해 보는 거예요. 자, 으어아 발음해 보겠습니다. 시작. 으어아, 으어아 하면요, 혀의 높이가 점점 낮아지는데 더 쉽게 생각하는 것은 입이 점점 벌어진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으어아, 으어아, 입이 점점 벌어진다라는 것, 이 바로 혀의 높이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 기억을 해보시면 더 공부하기 쉬울 것이고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입니다. 단모음을요, 바로 입술의 둥글기 여부에 따라서 분류를 해보는 거예요. 자,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우는 입술이 둥근가요? 네, 그렇죠. 우 둥글었어요. 아는 평평했어요. 바로 이 그림이네요. 평평하고요. 둥글지 않고 평평해요. 에도 둥글지 않았고 이도 둥글지 않았네요. 이처럼 입술이 둥글게 소리를 나는 소리를 원순모음이라고 합니다. 입술이 둥글다라는 뜻이고요. 그럼 둥글지 않은 것은 평순모음이라고 하며 에 같은 것이 더 있어요. 자, 우리 원순모음만 다시 발음해 볼게요. 시작. 우, 오, 으 모두 입술이 동글동글하죠? 네, 이렇게 우리 단모음을 모두 분류해보는 활동을 해보았는데요. 쉽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계속 연습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이 단모음 표를 한번 채워보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한 개의 단모음이 있어요. 단모음의 기준이라고 할 만한 친구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는요, 우선 혀의 최고점의 앞뒤 위치로 구분을 해볼게요. 시작. 이는 혀의 최고점이 조금 앞에서 들리면서 소리가 나죠? 그래서 이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이라고 발음을 하면서요, 이번에는 혀의 높이를 낮춰볼게요. 혀의 높이가 낮다라는 것은 입을 더 벌리라고 했었죠? 자, 입을 벌려보겠습니다. 이렇게요. 이에는 전설모음인데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이 구조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자, 이번엔 기준모음 다시 이에서 자, 혀의 최고점의 앞에 있는 전설모음을요, 후설모음으로 바꿔볼 거예요. 이 하면서 혀의 높은 지점을 뒤로 밀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면서요. 자, 으가 되었고요. 자, 이번엔 으를 기준으로 혀를 낮춰볼게요. 다시 말하면 입을 벌려볼게요. 시작. 이렇게 으어라는 구조가 완성이 됩니다. 자, 다시 기준으로 올게요. 자, 기준 2를요, 이번에는 원순으로 가보겠습니다. 또 입술을 둥글게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입술이 둥글게 하니까 우 소리가 나죠? 자, 이 밑에는 뭘까요? 자, 입을 더 크게 벌리거나 아니면 혀의 높이를 낮추면 될 겁니다.
유 이렇게 낮췄고요. 자, 다음요. 요 두 칸 남았는데요. 이번에는 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자, 으에서 원순으로 가면 으. 자, 이제 우에서 입술을 내릴게요. 우 이렇게요. 자, 그러고 보니까 어느새 단모음 10개 표가 완성이 되었죠? 자, 이렇게 완성된 것을 토대로 노래를 하면서 오늘 공부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모음 노래입니다. 한국어에 있는 모음들 중에 단모음 10개는 뭘까요? 정설 모음 이에에, 후설 모음 으어아, 원순 모음 으우, 이중 모음 11개. 자, 이렇게 단모음 노래를 불러봤고요. 오늘 과제입니다. 단모음 중에서요, 라는 단모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정말로 단모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까요? 우리는 사실 으를 왜, 유를 위라고도 발음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머릿속으로 정리를 해보시면서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